제가 소개할 논문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강화학습 기반의 상권 유도인구의 행동 패턴 예측이라는 논문입니다. 사용자 생성 콘텐츠란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직접 남기는 콘텐츠를 의미하고, 상권은 이태원 상권에 한정해서 수행한 연구입니다. 유도인구 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유도인구의 강화학습을 적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보여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하려는 것은 인스타그램에 생성된 콘텐츠를 가지고 유도인구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는 강화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사용자 생성 콘텐츠라는 변수를 가지고 복잡한 인간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변수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언하기 힘들고, 따라서 이 변수와 유도인구 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선행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변수와 유동인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공간 패널 모형을 사용했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는 세 가지의 성능 비교를 통해서 최종 DQN을 채택하게 됩니다. 논문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본속에는 강화학습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를 왜 하는지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유동인구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서 시작합니다. 유동인구는 모든 서비스의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내려는 것인데요. 인구 통계로는 공공에서 직접 1년 주기 또는 월 주기로 발표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방법이 유동인구라기보다는 시간 단위로 실제 사람들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통신사 유동인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는 통신사 유동인구가 집계구 단위로 너무 넓은 공간 단위를 집계한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는데요. 집계구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최소 공간 단위입니다. 통신사에서 공공 데이터로 무료로 제공하는 유동인구가 집계구 단위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집계구보다 400배 더 정교한 셀이라는 공간 단위로 유동인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자가 시도하려는 것은 SNS에 사람들이 컨텐츠를 올릴 때 방문했다의 의미로 위치 정보를 자발적으로 추가한다는 점에서 공간 속성이 있는 데이터고, 따라서 새로운 인구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유동인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정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파트 1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생성되는 컨텐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서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집계구와 그 속성을 매핑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인구를 종속 변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독립 변수, 거주인구를 통제 변수로 놓고 공간 패널 모형을 통해서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로 콘텐츠 수와 콘텐츠 업로드 사용자 수가 유도인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트 2 강화학습으로 넘어가서 NDP의 요소들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가로 1km, 세로 1km 이 정사각형 범위를 10 곱하기 10m 그리드로 나누고, 각 그리드에 위치하는 점포별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 개수를 집계해서 유명도라는 속성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에이전트는 상권을 방문하는 방문객이고, 그림 1처럼 에이전트는 각각의 그리드를 방문하거나 스테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선택하는 확률을 스토캐스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같은 그리드에 연속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지루함을 느끼고 만족도가 차감되는 것을 구현한 것이 그림 2와 같습니다. 그 행동에 따른 보상으로 유명도, 즉 만족도를 얻고 방문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리만큼 보상이 차감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그림 3, 그림 4와 같이 학습 에포츠는 데일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MDP에 기반해서 에이전트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방문에 따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행동 정책입니다. 이제 알고리즘별로 학습해서 비교하게 되는데, 학습 데이터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일자별, 그리드별 누적량이고, 각 에피소드마다 그리드 1별 자료를 학습하고 에피소드가 끝나면 다음 에포치로 넘어가서 다음 날짜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SARSA는 학습을 위해서 현재 상태, 현재 행동, 보상, 다음 상태, 다음 행동까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텝 T 플러스 2로 이동하는 행동까지를 학습 자료로 사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비교해서 Q러닝은 오프 폴리시 탐색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 탐색 단계의 행동을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DQN의 경우에는 앞선 두 알고리즘과
보상에 대한 설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알고리즘에서 에이전트는 행동 이후에 방문하는 다음 그리드의 만족도를 바로 보상으로 받는 것에 비해서 DQ에는 다음 학습 에포츠의 만족도를 보상으로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알고리즘별로 실험했고 알고리즘별로 누적 보상을 비교해 봤을 때 SARSA와 Q러닝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상태가 변하고 학습 에포츠에 따라서 보상이 변하는 이런 환경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에 DQ에는 가장 높은 누적 보상을 유지하고 학습 에포츠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QN 알고리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학습 에포츠의 보상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따라서 다음 학습 에포츠의 보상에 대한 정보, 즉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 에이전트가 더 정확하게 최적 정책을 학습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DQN 에이전트가 현재, 다음날, 다음 주, 다음 달 정보를 기반으로 보상을 얻는 모형들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추가적인 비교 결과로 현재 시점인 파란색, 다음날 시점인 주황색이 최적 정책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현재 정보만 아는 것보다 다음날 정보를 아는 모형이 안정적으로 누적 보상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정보의 정확성과 장기 정보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연구는 DQN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에이전트가 방문 만족도라는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적 정책을 찾아가는 시뮬레이션을 마쳤고, 이상으로 논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